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전 세계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연말을 보내는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족들과 오붓하게 때로는 흥겨운 축제와 함께 다양하게 펼쳐지는 연말 풍경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프랑스의 연말 풍속은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점은 새해 첫날까지 집에 술이 남아 있으면 새해에 애군이 닥친다고 믿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일이 있더라도 집에 남아있는 술은 새해가 되기 전에 가족들끼리 나눠 마셔 없앤다고 합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은 파리의 쌍제리제 거리는 12월 31일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기 위해 모인 많은 인파들이 북적대는데요. 이날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옆자리 사람의 볼에 서로 입을 맞추며 행운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새해 첫날 동양 여자와 키스를 하면 행운이 따른다고 해서 열정적인 젊은 남성들은 샹젤리제 거리나 에펠탑 앞에 모인 동양 여성 관람객들에게 키스를 퍼붓기도 한다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흑백 영화를 보는 것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데요. 영화를 본 후에는 녹인 납을 이용해 새해의 운세를 점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작은 납 조각을 스푼에 녹인 후 찬물 위에 떨어뜨리고 생긴 모양을 촛불에 비춰 그림자를 만들어내서 반지 모양의 그림자는 결혼을, 배 모양은 여행을, 돼지 모양은 풍족한 음식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집집마다 준비한 폭죽을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려 서로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준답니다. 호그마니 축제가 열리는 영국에서는 새해 첫 방문객이 그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어 첫 방문객이 된 사람들에게 돈이나 빵 등을 선물하는데요. 이는 선물한 것들이 한 해 동안 그 가정에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고, 까만 머리나 어두운 색깔의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가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풍습이 있답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의 시계가 12월 31일 자정 새해를 알리는 12번의 종이를 울리면 그 소리에 맞춰 포도 12알을 먹는 라스우바스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1895년 유례없는 포도 풍년을 맞이한 스페인에 포도가 넘쳐나자 스페인 국왕은 포도를 모두와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명령했는데요. 이렇게 그 해 연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배불리 포도를 먹었던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포도는 꼭 청포도를 먹어야 한다는 재미있는 풍습이 전해집니다. 그리스의 새해 첫날은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이 아이들이 벽난로 위에 성자 바실의 신발을 걸어놓고 기다리는데요. 어른들은 바실로 피타라는 새 케이크를 구워 먹으며 케이크 속에 동전을 숨겨놓고 동전을 찾는 사람은 한 해 동안 행운이 따르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국경,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다가오는 새해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의 행운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007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밀양입니다. 배우 전도연은 이 영화로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았었는데요. 밀양은 현존하는 도시 밀양인데 영어 부제로는 시크릿 선샤인, 즉 비밀스러운 햇빛이라는 뜻으로 잘 알려진 영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3살 남편을 잃은 주인공 신혜는 아들 준과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녀는 피아니스트의 희망도 남편에 대한 꿈도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 작은 도시에서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연 후 새로운 시작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관객은 이내
곧 애벌레처럼 웅크린 연약한 그녀의 등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던지는 당신이라면 이래도 살겠어요?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OST 메인 테마곡인 시크릿 선샤인입니다. 주인공 신혜는 밀양 5km 전방 국도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화물차 기사의 도움으로 카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아들 준이와 그 사이 개울가에서 잠시 휴식 중에 밀양의 따뜻한 햇볕을 즐기며 지방 생활에 대한 상상을 해보지만 준이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카센터 종차는 특유의 친밀함으로 신혜를 도와 가게가 딸린 집까지 즉석에서 부동산의 수소문에서 구해줍니다. 영화가 타이틀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제 밀양에 정착하게 된 신혜를 종차는 피아노 학원 선전도 해주며 심지어 가짜 수상 상장을 들고 와 걸어주기도 하며 신혜를 도와주지만 신혜는 부담을 느낍니다.
아들 준이 다니는 웅변학원에서 소심했던 준이가 큰 소리로 교육받는 모습을 보며 좋아합니다. 돌아오는 학원차 안에서 학원 원장에게 가정사를 얘기 나누는데 신혜는 서울에서 살다 온 기분을 내며 갑자기 원장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약국 약사가 전도 책자를 주며 신혜에게 전도를 해보지만 신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에서 조용히 행복하게 살려는 계획으로 밀양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신혜의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바람도 피우기 위해서 좋지 않은 관계에서 사별했던 것이었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전하지 못한 진심. 외로움이 가득해 비어있는 이 garden 가시투성이 이 모래성에 난 날 외웠어. 너의 이름은 뭔지 갈 곳이 있긴 한지 How could you tell me 이 정원에 숨어든 널 봤어. And I know 너의 온길 모두 다 진짜란 걸 푸른 꽃을 꺾는 손 잡고 싶지만 내 운명인 걸 Don't smile on me, lie on me. 너에게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내겐 불러줄 이름이 없어. You know that I can't show you me, give you me. 초라한 모습 보여줄 순 없어. 또 가면을 쓰고 날 만나러 가 But I still want you. 외로움의 정원에 빈 너를 닮은 꽃 쥐고 싶었지. 바보 같은 가면을 벗고서 But I know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걸. 숨어야만 하는 걸 주하나니까. 난 두려운 걸 초라해 I'm so afraid. 결국엔 너도 날 또 떠나버릴까.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할 수 있는 건 정원에 이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다. 네가 아닌 나로 숨 쉬는 곳 But I still want you. I still want you. 어쩌면 그때 용기만 이만큼만 용기 내서 너의 앞에 섰더라면 지금 모든 건 달라졌을까. 난 울고 있어. 사라진 무너진 홀로 남겨진 이 모래성에서 부서진 가면을 바라보면서 And I still want you. But I still want you. I still want you. And I still want you. 며칠 후 종차는
시내가 좋은 땅을 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해 알아보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 미용실에서 시내가 남편 고향에 왜 내려왔는지, 인테리어를 왜 하는지 험담을 하는 동네 아줌마들의 말을 듣고 시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웅변대회 날 회식 자리에서 시내는 괜히 큰 소리로 땅을 구한다는 전화통화 내용을 말하며 땅 주인을 만나러 간다고 먼저 일어섭니다. 말리고 붙잡는 동네 사람들과 할 수 없이 노래방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아들 준을 찾지만 어디에도 준이는 보이지 않고 조금 후 또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유괴를 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시내는 사정사정을 하며 원하는 게 뭐냐고 묻고 그는 큰 돈을 요구합니다. 무섭고 괴로운 시내는 카센터 종찬의 가게로 뛰어가지만 종찬은 가게에서 평상시대로 술 한 잔과 함께 노래를 걸지게 부르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시내는 되돌아와서 도로에 앉아 오열을 합니다. 다음날 돈을 찾은 시내는 유괴범과 통화를 하고 사실 은행 잔고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비닐봉지에 일부 현금과 가짜 종이 돈을 가득 채워 불안한 마음으로 유괴범이 지정한 접선 장소의 쓰레기통에 봉투를 두고 떠나옵니다. 하지만 유괴범은 아들 준이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집에 오자 유괴범이 전화를 걸어 돈이 적다고 하고 시내는 사실 돈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며 땅을 산다는 건 거짓이었다고 사정을 하며 준이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준이는 돌아오지 않고 전화는 끊어집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연락은 없고 얼마 후 웅변학원 딸이 시내의 학원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자 시내는 의심스러워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결국 하천변에서 준이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웅변학원 원장이 돈이 많다고 생각한 시내의 아들 준이를 납치해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종찬은 시내보다 더 화를 내며 원장에게 린치를 가하고 아들 준이의 장례식장에서 시내의 시댁 사람들이 남편 보내고 아들 보내고 오라며 시내를 비난합니다. 종찬은 이를 말리며 시내를 위로합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가수 고한우가 부릅니다. 아미언. 내겐 너무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그댄 아니 슬픈 듯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울음을 참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볼에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 속에는 머물러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차가워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며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사랑이란 곳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머물러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참아워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며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평상으로 돌아왔지만 피아노 레슨도 사람들과의 만남도 모든 것이 괴로움입니다. 약국에 들른 시내에게 약사는 전도지를 건네며 지금 시장 건너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꼭 나오라고 권면을 하며 햇볕 한 조각에도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며 설득을 합니다. 결국 시내는 사망신고를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슴 아픈 답답함을 느끼고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딴 세상에 온 것처럼 이상해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찬송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꽉 막힌 가슴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설교에 시내는 울부짖으며 가슴을 찢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종찬도 같이 괴로워합니다. 그 종찬은 일요일마다 시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고 구역 예배도 같이 나갑니다. 시내도 자신의 얘기를 간증을 하며 평화를 얻었다고 다른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시내는 누구보다 열렬한 신자가 되었고 거기에 종찬도 따라다닙니다. 시내가 종찬에게 왜 교회에 나오냐고 묻고 혹시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고 다그칩니다. 시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역에서 노방정도하는 날 10여 명이 찬송을 부리며 전도를 하는데 종찬이 시내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지만 종찬은 오히려 기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아들춘의 사례법인 뭉변학원 딸이 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인들 모임의 생일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살인자인 웅변학원 원장을 면회하러 가서 용서해 주려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했기에 직접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종찬이 꼭 교도소까지 가서 그럴 필요 있냐고 하지만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살인자인 원장을 만납니다. 시내는 얼굴이 좋아진 살인자를 보며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건강을 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꺾어온 꽃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원장은
자기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며 매일매일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밝게 웃습니다. 그러자 시내는 충격으로 교도소 앞마당에서 기절을 합니다. 잠깐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예전 원더걸스의 멤버였던 가수 해림의 크로징입니다. Closing 새벽부터 달려온 하루 이젠 closing 심야 버스 달리는 이 밤 내게 그에게 세상에 하고픈 말 도달 그대 괜찮나요?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잠들 준비를 하니? 내 하루 내 맘 아직 시작도 못해. 처음은 설렘으로 마지막 미련 없이 내 발길 내 손길 너에게 닿고 싶어. 이렇게 오늘 하루도 closing closing 새벽부터 달려온 하루 이젠 closing 심야 버스 달리는 이 밤 내게 그에게 세상에 하고픈 말 도달 그대 괜찮나요?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잠들 준비를 하니? 내 하루 내 맘 아직 시작도 못해. 처음은 설렘으로 마지막 미련 없이 내 발길 내 손길 너에게 닿고 싶어. 이렇게 오늘 하루도 closing 그 시내는 몸이 쇠약해 입원을 하고 교인들은 걱정을 합니다. 종차는 여전히 시내를 측은히 여기며 그 곁을 지킵니다. 자신의 종교적 가치에 의심을 가진 시내는
교회에 나와 의자를 두드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정방문을 온 목사의 기도 중에 용서란 말이 나오자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화분 옆에 지렁이를 보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시내는 이때부터 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일부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교회의 야외 모임에서 목사님의 기도 시간에 몰래 음향장치를 조작해 가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라는 CD를 크게 틀어버립니다.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하지만 정작 시내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종찬에게 전화하여 괴로운 마음을 전하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시내는 급기야 약사인 교회 장로에게 접근해서 억지로 유혹하기에 이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수를 붙이고 하늘을 쳐다보며 조롱하듯 하나님에게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보고 있지, 보이냐고 라고 속삭이다 구토를 합니다. 식사 약속에 바람맞은 종찬은 사실 그날이 생일이었습니다. 카산타에 온 시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종찬에게 찾아와 아양을 떨고 남이의 빙글빙글 노래를 불러댑니다. 그러자 종찬은 화를 내고 정신 차리라며 물건을 때려 부수고 시내는 도망가 밤거리에서 욕지거리를 하며 떠돌다 하늘을 쳐다보며 난 너한테 절대 안 져라며 하늘을 보고 중얼거립니다. 그날 저녁 교회 모임에 돌을 던지고 속이 타올라 생얼음을 깨먹으며 과일을 깎아먹다 하늘을 다시 쳐다보며 봐, 보여라고 말을 던지고 손목을 과일칼로 자해합니다. 하지만 곧 괴로움의 길거리로 나온 시내는 주위 사람들에게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해바라기에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난 지금껏 어두운 밤을 헤맸어요. 여태 지워야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난 식어버린 마음 구석에 사랑의 불씨를 담겼어요.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진정 웃을 수 있어요. 방금 하신 얘기 그는 길이 아쉬워 그대 곁에서 벌벌 떠날 수는 없
일이 그는 길이 아쉬워 그대 곁에서 월월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어요 얼마 후 신의 남동생과 정신병원에 퇴원 수속을 하러 가다 아직 교회에 다니냐는 물음에 종차는 처음엔 신의 때문에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이 돼서 다니고 마음이 편하다고 대꾸합니다. 퇴원 후 신혜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카락 손질을 하는데 마침 살인자인 웅변학원 원장 딸이 머리를 만져줍니다. 신혜는 소년원에서 미용기술을 배웠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딸을 노려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미용실을 박차고 나와 하늘을 잠시 노려봅니다. 집에 온 신혜는 양장점 주인이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는 소식에 서로 인사를 하고 햇빛이 밝게 쬐이는 마당에서 종찬이 거울을 들어 비춰주고 신혜는 직접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당 하수구 쪽 한 귀퉁이에 햇살이 쬐이는 곳을 비추며 영화가 끝납니다. 밀양은 주인공 신혜에게는 절대 축복의 땅이 아닌 고통의 땅이고 집착의 땅입니다. 밀양은 지상의 낙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품속도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용서하기 힘든 고통의 땅을 신혜는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면화하는 게 집착일 수 있고 삶의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은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그만 용서하라는 주의의 부추김은 용서에 대한 진정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용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화가 말하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신혜는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자살을 선택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며 삶에 대한 희망의 의지를 보이는데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을 바라는 신혜에 대한 구원, 이것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며 비밀스러운 빛의 진정한 내용일 것입니다. 신혜는 처음부터 자신의 힘을 따라왔습니다. 고통의 땅 밀양을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반기를 든 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도 신혜 스스로가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신혜가 미처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녀 혼자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는 신혜의 옆으로 환한 햇살 한 자락이 비추어지는데 지저분한 플라스틱 통이 뒹구는 일상적인 마당에 비추이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햇살, 비밀스러운 빛이 함께 있었다는 것. 이렇게 극심하게 고통받는 삶에도 늘 작은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영화 밀양이었는데요. 원작은 1985년에 발표된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영화와는 달리 여주인공 캘릭터의 성격은 소설이 영화보다 훨씬 암울하고 꿈도 희망도 없는 비극적 결말을 맞습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적이냐 반기독교적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인생살이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고뇌하고 그 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그린 영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과 허물까지 교묘하게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올 한 해 모든 미움의 감정도 미련 없이 보내고 모든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최근 음원 차트의 1위 곡으로 연말에 겨울에 잘 어울리는 노래 성시경과 아이유가 부르는 퍼스트 윈터 첫 겨울이니까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무얼 고를까 추운 겨울이니까 캐시미어 스웨터는 어떨까 처음이니까 초록이 날까 다홍색은 어떨까 보랏빛 밤 구름 사이로 하얀 눈이 내리면 Christmas 온 세상이 반짝이네 Christmas 그 중 제일 반짝이는 숨막히게 예쁜 너와 우리 둘만의 첫 겨울이니까 뭐가 좋을까 로즈 골드빛 목걸이는 어떨까 언젠가 풀번지 곱게 엮어 고백을 할 때 눈이 오면 좋겠어 크리스마스 온 세상 포근해지네 크리스마스 그 중에 가장 따뜻한 너의 품 속에서 항상 너의 곁에서 사랑해 있잖아 널 보면 나의 맘에 눈처럼 가득히 날리고 영원토록 녹지 않아 우리의 겨울이 우리 사랑이 하얗게 쌓여가 크리스마스 사랑만 가득히 크리스마스 온 세상 환히 반짝이네 크리스마스 그 중에 제일 반짝이는 숨막히게 예쁜 너와 크리스마스 사랑만 가득히 온 세상 메리 크리스마스 그 중에 가장 따뜻한 장단 내 꿈속에서 잠든 내 꿈속에서 항상 너의 곁에서 늘 우리 둘이